오늘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지금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네. 과연 해외에서 보는 우리에 대한 이미지 같은 그러니까요. 것들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네. 또 비슷한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온 분이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엔 뭐 아프리카 네. 몇 개국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원래는 지금 이제 한국 분이신데 네. 튀르키예에서 이제 건너 오신 거죠. 네. 네. 그 튀르키예도 이런 정변 같은 거 정치적 불안이 사실 꽤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저 태어났을 때 이미 그런 상황이었고, 네. 왜냐면 저 88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80년 때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그 쿠데타 이후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는데,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정권을 정치인들한테 넘겨줬지만 거기에다가 꼼수로 계엄령을 풀어주진 않았어요. 왜냐면 계엄령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군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나라가 너무 민주화되니까 이제 네. 정치인들이 군인들이랑 협상을 한 거예요. 아니 니네들 그렇게 치안 문제 때문에 계엄령을 너무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럼 치안 문제가 있는 지역 위주로만 계엄령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풀자. 네. 그래서 87년에는 쿠르드 지역에 있는 동네만 계엄령 안에 들어가 있었고 네. 나머지는 풀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엄령 도지사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생겼고 계엄령 도지사요? 도지사. 예. 그 지역만 계엄령이 유지되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알아서 결정 못 하는 거예요. 계엄령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거든요. 이스탄불에 갈 때 쿠르드 지역에서 이렇게 좀 가다가 다음에 밖에 빠지잖아요. 네. 그 지역 안에서 버스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마다 버스를 이제 군인들이 스탑시키고 모든 시민들한테 뭐 물론 계절이 겨울이면 안에서 이제 하긴 하지만 여름이면 다들 밖에 나가라고 하고 모든 한 명씩 신분증을 검색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검색하고 그렇게 보내주고 이것이 2000년대까지는 진행됐어요. 아 그래요? 예. 꽤 오래 지냈네요. 예. 근데 그때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2016년인가도 한번 또 뭐 쿠데타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 뭐냐면 에르도안의 공약 중에 하나는 계엄령을 풀어주겠다였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 본인이 2002년 때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일체적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계엄령을 풀어줬어요. 네. 네, 풀어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을 많이 주도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진짜 에르도안의 튀르키예는 2011년까지는 경제 성장 너무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1인당 GDP가 거의 2배나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2011년 이후로부터 이제 에르도안 이제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음에 자기 정당 안에 있는 자기 동지들이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그 친구들 하나씩 숙종하기가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떨어졌고 네. 언론사들이 너무 비판했고 그 사이에도 이제 비리들이 하나씩 밝혀지니까 이대로 가면 네. 깜빵이잖아요. 네. 근데 대놓고도 계엄령을 선포하면 너무 뻔하니까 네. 일단은 군인들을 그 일부 군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사관학교 다녔던 꼬마 아이들이 네. 왜냐면 군사사관학교는 고등학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훈련이 있다. 네. 그래서 군사사관학교 다녔던 그 고등학생들이 그냥 밖에 나간 거예요. 훈련이 있다고 해서 예를 네. 들면 위에서 지시가 내린 거예요. 가서 이제 다리를 점령하라 아니면 가서 이제 무슨 광장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훈련이다? 그분들이 네. 뭔지 모르고 간 건데 네. 그때 이제 에르도안이 야 봐봐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조금만 정치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군인들도 정권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제 그걸 보는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야 아무리 에르도안이 잘못해도 쿠데타는 아니지 해서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그 군인들을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결론적으로 네, 학생들. 집단 폭행해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죽이고 일부를 잠수이용시키고 진짜 진짜? 많은 예예 그런 몇 년 유가족들이 시민들이요? 있어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몇 년도 얘기해요? 그게? 2016년 2016년에 16년 네, 7월. 그래서 15일부터 12, 6일, 17일까지는 이제 누가 군인 친척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뭐 무서웠어요. 그때 이제 에르도안 이걸 보고
야 이때는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라면? 그래서 본인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시키고 튀르키예 국회는 한국과 다르게 3분의 2 아니고 5분의 3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550명인데 튀르키예 국회의원 의석수는 한 330석이면 그렇겠네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네. 336석인가? 네. 간신히 그저 국회의원들의 이제 투표로 동의하에 계엄령이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선포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에르도안이 자기가 뭐 부정부패니 비리니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여론도 너무 안 좋아지는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관학교 어린 친구들한테 야 니네 훈련 어디 있으니까 어디 다리 가서 뭐 이렇게 점령한 훈련이야 해서 이제 거기 시켜놓고 야 지금 쿠데타 일어났다 네. 계엄령 이러면서 선포하자. 계엄령 선포하고 걔네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그 불만 세력들의 이야기 다 누르고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언론사가 그때 없어진 거예요. 아, 원래 기자였거든.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알파고. 네. 아, 그때 그럼 계엄령 하면서 언론사 사라지면서 이제 도망 나온 네. 거구나. 저희 이미 여기 박연 나와 있었어요. 그 언론사의 네네네. 한국특파원으로. 네네. 아, 나완 상태에서 그 언론사가 없어진 거지, 네. 참. 그런, 그걸 그래서 이제 뭐 친위 쿠데타라고도 근데 하고. 사실은 네. 따져보니까 다음에 그 군인들이 네. 그 쿠데타란 아니면 계엄령이란 아무런 상관없는 군인들까지 다 체포됐거든요. 네. 지금으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뭐냐면 진짜로 군부 안에서는 에르도안한테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네. 군인들이 진짜 극소수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 근데 에르도안이 그때 어느 나라 사실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건 시리아 문제이긴 한데 시리아에 개입하고 싶은데 군인들이 말리고 있었어요. 네. 각하 우리는 이 게임에 들어가지 말자. 네.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 장군들 때문에 시리아에다가 개입하지 못하는데 이 계기로 그때 반대 표를 했던 고위급 장군들까지 다 싹쓸이 해가지고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군부 안에 있었던 쿠데타를 하고 싶었던 군인들을 쿠데타 할 수 있게끔 살짝 냅두고 그때 잡아버린 거예요. 아무나 상관없는 사람까지. 얼마 전 그 시리아의 그 반군이 이제 정부군을 네. 뒤집어 엎은 사연이 예. 2016년에 맞아요. 정확합니다. 에르도안의 그 계엄령부터도 이제 연결되는 예,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에르도안은 지금은 이제 반대판이 뭐 군부내 다른 세력 이런 게 전혀 없겠군요. 군부가 싹쓸이 됐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혹시 그 뭐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네. 또 외신을 워낙 많이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를 많이 했습니까? 보도를 많이 하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야, 너네 한국 사람들 독재가 유전자인가 봐. 아무리 민주화를 해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더라고. 북한이 이해를 하겠는데 나만이 뭐냐고. 나는 이 말을 아프리카 사람들 듣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관심이 그래도 좀 있으시네 우리. 아니 한국이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러는데 네. 한국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 나라예요. 네. 아, 그래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징어 게임의 시즌 2가 나온다고 해서 네네. 태국에서 왓아룬 앞에서 이렇게 크게 제일 큰 역사 유적지 앞에서 이렇게 네. 크게 뭐라 해야 돼 광고 네네. 페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징거 그 뭐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이라는 말을 하면서 페리에서 네. 무궁화 꽃이 그래요? 피어서 이러고 네. 있어요. 보통 무슨 이제 우리는 버스 광고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 거기 이제 배에다가 배가. 딱 크게 네. 달고 와. 배가 자꾸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그 정도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대체로 보도들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더 기분이 묘했던 거 뭐냐면 이제 사실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중동 얘기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는 알파고한테 중동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신뢰 있다는 그런 좋은 평가가 있긴 한데 거꾸로도 중동에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 네. 이제 한국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고위급 간부들 눈에도 알파고는 뭐 튀르키예 출신이지만 결론적으로 중동 사람이고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뭔가 깊이 알고 싶으면 우리는 알파고한테 묻자고 해서 저한테 개인톡이 와요. 네. 그 중동에 있는 일부 고위급 간부들한테. 네. 그래서 사람들 물어봐요. 알파고 이거 설마 진짜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대통령이. 잘 알아야지 되겠네. 알파고 잘못 얘기하면 그 이제 사람 문제가 잘 안다 잘 본다 아니고 잘 안는데도 잘하는 거를 그대로 말아야 되나 아니면 결론적으로 한국이 나의 나라이니까 좀 살짝 포장해야 왜곡을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고민을 해.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 그대로 했어요. 뭐 부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도 이제 선거에 대한 불확실 그대로 믿음 안 가신 것도 있고. 근데 한국 선거 제도가 그렇게 허술해요? 조작을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대? 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이 와요. 아니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노상원 전 이제 군인이 네. 지금 점찜을 운영하고 있고 뭐 무슨 계엄령을 지휘했던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네. 이거 외신에 안 나올 줄 아세요? 아 이것도 외신 나와요? 이거 곧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나와 있는 외신들은 네. 외국인들이긴 하지만 네. 자니, 터미 이렇게 서양 형님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대다수 부인은 한국 여자예요. 여기 나와 있고 박에 나와 있긴 하지만 부인들은 한국 여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양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돼 나 이걸 못 쓰겠어라고 안 쓸 거예요. 근데 보다가 많이 쌓여지면 그분들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외국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나? 뭐 점집 뭐 이런 걸 뭐 샤만 뭐 이렇게 해요? 네. 샤만이라고 그래. 이 샤만이랑 또 느낌이 약간 좀 다른데. 그거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예. 사람들이 이 중요 결정을 내렸다거나 혹은 뭐 이런 비상계엄에 뭐 합류를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상한 나라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래나? 이제 사람들 그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시민들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국회를 지키고. 네. 샤만 다음엔- 말고 예. 위저드로 좀 해주세요. 이왕이면 위저드 마법사. 그럼 좀 달라지나요? 저는 좀 외신 아니에요. 좋아지나? 이제 전 내신입니다.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왜냐면 조금 느낌이 예. 그래도 샤만보다는 위저드가 좀 낫지 않나? 아니 이제 물론 지금 동시에도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도 보도되긴 하지만 네.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한국 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탑 나라들 중에 하나잖아요. 뭐 네. 전기차니 아니면 스마트폰이 네. 완전히 과학 기술의 나라이긴 한데 이런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못하겠지. 이 첨단 기술과 그런 무속이 정술. 함께 공존한다는 게 이해는 잘 안 되실 텐데 그게 한국의 매력이라고 좀 써주세요. 네.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 네, 한국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참 우리 시리아 문제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뭐 어떤 그 정세 변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거 조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있습니까 시리아? 일단 시리아는 원래 이름이 이제 에부 모하메드 알 졸라니인데요. 네. 이제 원래 그 별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의 원래 본명으로 불러라. 그래서 아흐메드 아샤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분이 지금 아무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없는데도 네. 지금 외국 정상들 아니면 외국 고위급 간부들은 그분이 만나고 있고요. 네. 어제도 최초 기재회견을 했어요. 공동 기재회견. 네. 근데 누구랑 했냐면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이랑 했어요. 이거 그 사람은 최초 기재회견이에요. 네. 지금 누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 아맘리 인정된 거죠. 아맘리. 왜냐하면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이란 공식적으로 회견을 했고 네네. 다음에 요르단 외교부 장관이라나 했고 그리고 사우디 고위급 이제 대표단이 네. 갔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무슨 중동 특사 같은 분도 가서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사람 지금 미국에서 아직도 수배가 내린 상황이에요. 누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네. 뭐 그런 거 해주면 미국으로부터 이제 배국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했던 얘기 뭐냐면 빨리 그걸 이제 풀어주라. 나 그런 테러리스트 아니라니까. 나 혁명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중동 특사분이 만났으니까 아마 조만간 삭제될 거예요. 그 수배 내용이. 일단 시리아는 당분간은 그 튀르키예가 든든한 뒷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언론은 착각이에요. 튀르키예가 그래요? 시리아 안에서 밀어줬던 세력이 네. 시리아 국민군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튀르키예 플러스 아랍 국가들한테도 지원을 받았고 미국하고 이제 암암리에 영국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네. 튀르키예가 뒷받침된 것보다는 서양 세력이 진미 서양 세력이 네. 아 그래요. 시리아를 관리를 했을 때 튀르키예를 이제 집게로 쓰겠지만 튀르키예가 원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진 않았어요. 아 그럼 진짜 뒷배는 서양 세력이고 특히 네.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이 그렇죠. 시리 좀 꺼라 임마. 아니 이거 어떻게 꺼요 이거? 아, 잠깐, 이거 어떻게 시리를 계속 켜놓고 아니, 있어. 켜놓은 게 아니라 저도 개인 이거 유튜브 어떻게 채널에서 이제 시리아에 대해서 네네. 라방을 했을 때 청취자분들이 못 들었대요. 자꾸 핸드폰이 계속 시리 켜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서구가 사실상 뒷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포함되는 네. 서구겠죠. 그 미국을 포함한 서구가 뒷배고 그다음에 대신 직접 하진 않고 튀르키예라는 그렇죠. 집계를 써서 대신 그 집계를 하더라도 튀르키예 의지는 상당히 반영이 되겠죠.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튀르키예하고 네. 아메드 아샤라 사이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메드 아샤라는 튀르키예보다 더 무서워하는 세력이 미국이겠죠. 근데 미국이 거기는 쿠르드 애들을 자기 동맹자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쿠르드 애들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미국이랑 싸우게 되는 판인데 네. 튀르키예가 자꾸 쿠르드 애들을 좀 뭐 해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메드 아샤라는 튀르키예의 쿠르드족 압박하고 미국의 쿠르드족 이제 사랑 네. 사이에는 네. 너무 애매모호한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쿠르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걸 네. 여러분도 같이 좀 아셔야 되는데 튀르키예도 오른쪽 쪽에 하여튼 그 쿠르드 거의 자치구 같은 데가 있죠. 이제 이라크 안에는 자치구가 있고요. 네. 시리아 안에서도 자치구 하려고 했는데 튀르키예는 절대로 자치구 되면 안 된다고요. 인정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쿠르드족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튀르키 사실 제일 큰 인구는 튀르키예 안에 있어요. 튀르키예 안에. 2천만 명 있는데 시리아 안에는 딸랑 뭐 500명도 안 돼요. 500만. 명도 안 돼요. 500만 명 딸랑이야, 이쪽은. 아니 2천만 명의 상대로 500만 명이 큰 숫자 아니죠.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사실은 그쪽이 굉장히 큰 변수긴 네. 한데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제 쿠르드가 자칫 좀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또 그것보다는 네. 쿠르드족을 제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공격됐을 때부터는 피아랍 요소들이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야지 우리는 생존한다. 그래서 네. 애초에는 튀르키예, 이란, 에티오피아를 너무 친해졌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이란이 신정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편수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편수는 쿠르드족이에요. 근데 쿠르드족은 어쨌든 뭐 사람은 많고 나름의 뭐 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국가나 뭐 정부는 또 아니니까. 이스라엘한테는 나라 정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쿠르드족들이 자기네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 그런데. 나라들의 정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쿠르드족이 어떤 뭐 반군 활동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하겠군요. 네. 그럼 이번에 올라온 그 아흐메트 아샤라. 아샤람 그분은 쿠르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도 그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네. 이 사람이 쿠르드족이랑 접촉을 했고요. 네. 야 이들아 우리 둘 다 이제 아사드 정권 싫어하는데 굳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린 좀 약간 친하게 지내자고 했었고 네. 그래서 둘이 교전을 벌이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 에르도안 즉슨 튀르키예가 직접 밀어줬던 시리아 국민군이라는 또 다른 무장 세력하고 네. 쿠르드족이 교전을 많이 벌였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쿠르드족도 아흐메드 아샤라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야 너도 지금 튀르키예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우리가 알고 있어. 네. 그래서 너는 괜찮은 도안을 만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군을 장설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행정 제재를 하겠다. 아니면 전 그 헌법을 만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왔던 쿠르드 게릴라들을 네. 그 쫓아낼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의 그 시스템에 합류할 거야. 네. 그래서 빨리 시스템을 내놔. 우리 다 너 이렇게 튀르키예 앞에서 힘들어하는 거를 우리 다 그 보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튀르키예 보기에는 이 쿠르드 무장 활동했던 애들이 한 명도 그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흐메드 아샤라한테는 갑질을 하겠죠.
그래서 아메드 아시아라는 중간 단계를 찾아야 돼요. 네네. 러시아나 이란은 이제 그 시리아 내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진 거예요? 이란은 사라졌는데 네. 러시아는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하고 이 무장단체 사이에는 이제 협상을 시키면서 왜냐면 러시아 보기에는 우리가 2013년, 15년에 와서 이 시리아를 살려줬는데 네. 시리아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이에. 군대도 뭐 개선을 안 했고 개혁을 안 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리 아니면 네. 사람들이 이제 실력이 없는데 그냥 임명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러시아 보기에는 우리는 시리아를 아무리 지원해봤자 걔네들은 자기 힘으로 갈 거 없으니까 그럼 아싸리 나는 이 애들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나의 군사 기지를 지켜주는 거는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내가 너의 군사 기지를 당분간 이제 타치를 안 할 거예요. 네. 네네. 그러면 러시아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시리아에다가 야 걔네들 다시 공격하면 내가 얘네들 지원 안 한다. 알아도. 그래서 시리아 군이 러시아도 지원을 안 할 건데 그럼 우리는 뭐하러 싸워? 네. 그래서 안 싸웠어요. 아. 알레포에서 조금만 좀 약간 교전이 있었고 하마에서 조금만 교전이 있었는데 홈스하고 다마스쿠스에서는 정말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요. 한발 안 썼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뭐 크게 더 막 뭐 내전이 생기고 이럴 일은 별로 없는 상황.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 아메드 아시아라의 자기 조직이 네. 내부적으로 분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 때는 아메드 아시아라 넥타이 맸거든요. 네. 자, 탈레반 애들이 넥타이 맨 적이 있어요? 아니 저 군복 입고 네. 군복도 아니고 걔네들의 그 민족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넥타이 맺는 거는 이단이에요. 걔네들의 그 갖고 있는 사상으로서. 그래서 분명히 아메드 아시아라는 그동안 알카이다 아니면 IS랑 같이 활동을 했을 때 같이 활동했던 그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애들을 이드립에서 7년 동안 비신 생활을 하면서 바꾸려고 했고 말 안 듣는 애들을 숙종을 했긴 했는데 네. 그래도 너무나 진미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나 친서양 모습을 보여주고 이 맥다이라는 이단의 상징까지 메고 나오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불만이 있겠고. 언젠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요. 왜 근데 굳이 그렇게 양복을 입었지? 아니 근데 그 아메드 아시아라 입장에서도 나는 이 정권을 쟁탈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민심이었고 나는 그 민심을 이드립이라는 지역에서 7년 동안 피신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서비스, 네. 국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을 어떻게 했어요? 밑에 있는 애들을 어느 정도 숙종을 하면서 서양 국가들한테 아랍 국가들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메드 아시아라 보기에는 나는 시리아를 지금 잡았지만 이 시리아 국민들한테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네. 그러면 다시 민심이 나락갈 거고 또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나는 그러면 시리아를 이제 내 손으로부터 이제 놓칠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시리아는 같은 사회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약간 안정을 찾는 것 같지만 그 뒤로 얼마든지 그 내부에서의 분열 내지는 또 내전 비슷한 것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마스쿠스 20km 고압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이 야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맨날 먹고 있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네. 네. 여전히 뭐 그 불안 요소는 그렇게 제거되진 않은 상황이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거의 이제 다 정리된 줄 알고 튀르키예가 그냥 싹 가서 정리한 줄 알고 우리가 그냥 마음 좀 튀르키예도 먹고 지금 너무 신나고 있어요. 근데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요. 이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물론 안 터지기를 바래요. 지금 웬만큼 나라들이 다 줄 서가지고 아메드 아시아라는 접촉을 하고 이제 네.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거든요. 네. 물론 시한폭탄이 안 터지기를 우리도 원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알파고 신하 씨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저 튀르키예는 크리스마스 뭐 해요? 안 해요?
저 크리스마스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아예 모르는구나. 아예 몰라요. 아예 뭐 축제 이런 거 전혀 파티 예. 이런 거 전혀 없고. 뭐 물론 이제 기독교 분들이 튀르키예에 있긴 한데 그분들이 정파가 그리스 정교회이니까 아, 또 날짜가 달라요. 날짜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영화를 봤을 때 크리스마스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자막 아니면 더빙으로는 신정으로 나와요. 신정으로. 1월 1일로 나와요. 그거. 아 그래요? 근데 저 한국에 와서 12월 24일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일 줄 알아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아 그래요? 아 재밌네. 아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자 이제 장 시작해야 되니까 그쵸? 오늘 저희는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저희는 크리스마스 지나 목요일에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우리 알파고 신하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